전 1화를 딱 보자마자 너무 재밌어요. 사실 한 번에 다 몰아보려고 했던 건 아닌데 딱 깨달음을 얻을 때 고래가 나온다거나, 이 드라마 보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자연스럽게 될 것만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단어가 드라마에 나오느냐. 이 드라마를 조금 더 재밌고 더 유익하게 보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 귀엽다, 재밌다, 뭐 이런 러브라인 뭐 이런 것만 아니라 장애에 대해서, 자폐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스트입니다. 이번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아주 핫한 드라마를 보면서 특수교사로서 이걸 봤을 때 너무너무 조금 더 특별하다, 너무 재밌다 라고 느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드라마 1화부터 6화까지를 몰아서 봤는데 이렇게 끄적일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조금 더 재밌고 더 유익하게 보고 많이 남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을 봤을 때 얼마나 현실적인 게 반영이 됐는지, 이 장애와 자폐에 대한 그런 정보는 얼마나 정확하고 다양하고 유익한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단 제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상하죠. 누가 지어도 잘 지었어. 이상하다. 다만 특수교사 입장에서는 약간 특별한 변호사 우영우, 이게 더 잘 어울리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는 특별하다고 하면 뭔가 영재, 천재 이런 느낌이 강했지만 점점 현대에는 이제 특별하다는 게 조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쓰이게 되고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특별한 변호사 우영우 라고 하면 잘 어울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내용을 이제 봤을 때 일단 큰 흐름에서, 그 우영우라는 사람의 흐름에서 에피소드가 이제 하나씩 있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재밌었던 건 어떤 딱 깨달음을 얻을 때 고래가 나온다거나, 어떤 사물이 고래랑 닮았을 때 고래가 막 나와요. 이런 자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한 가지에 꽂히는 그런 또 특성도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 우영우는 고래에 좀 집착을 하는 거지요. 또 이 우영우는 자신만의 세상에 많이 사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왜냐면 이 드라마 대사 중에 우영우의 아빠가 이야기를 해요. 아빠와 딸 둘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막상 딸은 아빠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막상 본인 혼자 살고 있는 세상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지요. 계속 이어서 주인공이 갖고 있는 특성을 더 말씀드리자면, 병명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다.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주인공은 암기력이 뛰어난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증후군, 서번트 증후군이죠. 그래서 서번트 증후군을 갖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우영우만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생활, 사회성, 언어, 능력, 이런 기능들,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거의 가능치 않다. 물론 이 정도 수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드라마처럼 이런 융통성 있게 이런 상황들과 이런 걸 탁탁탁 해결을 하면서 할 수 있진 않겠다. 컴퓨터도 엄청 잘하잖아요. 물론 연기는 제가 뭐라 하면 안 되지만 그 억양도 초반에는 자폐를 갖고 있는 특유의 그 억양이 잘 묘사가 돼요. 하지만 점점점 자연스럽게 자신의 억양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억양을 약간 동화 구현하는 그런 억양이거나 무슨 만화 속의 더빙, 그런 특유의 억양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 여러 가지 행동 특성이 드라마에 많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드라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장애, 자폐는 다 같지 않아요. 우리의 기질, 성향, 성격 모든 게 다른 것처럼 그 자폐 장애에도 굉장히 다양한 특성이 있고, 다 있고 없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우영우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자, 주인공의 회상씬이나 현대에 살고 있는 그런 변호사로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도 굉장히 특성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적은 것들을 말씀드리면 뭔가 특별하게 좋아하는 것, 고래가 있다. 정훈이라는 인물도 사실 펭수를 좋아하죠.
그리고 반향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반향어는 의미를 크게 두지 않고 무의미하죠. 무의미하게 그냥 말만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반향어라는 단어가 나왔길래 깜짝 놀랐어요. 이런 단어가 드라마에 나오네 하고. 그리고 눈맞춤이 되지 않는다. 호명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상 장면에서 레고를 막 줄을 세웠었고, 지금 변호사로서는 뭔가 곽티슈를 막 세우고, 뭔가 냉장고에 있는 생수병을 줄 세우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주인공은 스킨십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자폐를 갖고 있다 다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막 좋아하는 친구 엄청 많습니다. 막 안아달라는 사람도 많고, 막 옆에 붙어 있는 사람도 많고. 근데 대부분 제가 느끼기에는 청각, 시각에 예민하고 이 촉각도 예민하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친구가 더 많더라 라고 느낍니다. 왜냐면 여기 쇄골을 주위를 되게 예민한데, 어떤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그랬을 때 우리 쇄골뼈를 두들겨서 괜찮으시냐고 막 물어보는 것도 아시죠? 이쪽 쇄골이 예민하다고 해요. 이 주변이 다 예민하더라 라는 걸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각 같은 경우에는 그 정훈이라는 사람이 막 이렇게 하고 막 하죠. 내거를 빛에다 대고도 많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시각적인 빛에 대한 자극을 많이 받는 자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청각 자극도 많이 필요로 해요. 이제 감각 자극도 있겠지만, 청각 같은 경우에는 그 드라마에도 나와요. 그 낙엽을 쓰는 기계 있죠. 윙 하는 거. 그 소리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무섭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흡사하게 청소기, 뭐가 있을까요? 대형 튜브를 넣는, 그러니까 공기를 넣는 공기 주입기 윙 하는 모터 돌아가는 소리들, 그런 것들. 집에서도 인테리어 공사하는 그런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되게 무서워하고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이 주인공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에서 이론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장애는 종류가 다양하다 이런 것도 보여주지요. 뭐 판검사님들이 뭐 자폐는 다 동일한 자폐처럼 받아들여서 우영우 변호사가 변호를 못하는 상황도 생기기도 하죠. 근데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폐라고 해서 다 같은 자폐는 아니다. 장애명이 같더라도 다 다르더라. 우리 개개인이 다 다른 것처럼. 그런 것도 알려주고, 한스 아스퍼거가 나와요. 이 사람을 이제 독백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대사를 조금 캡처해 놨는데, 한스 아스퍼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탈적이고 비정상적인 모든 것이 반드시 열등한 것은 아니다. 자폐의 아들은 새로운 사고 방식과 경험으로 훗날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다. 80년 전만 해도 자폐는 살 가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의대생에 죽고 자폐인 살면 국가적 손실이란 글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게 우리가 짊어진 장애의 무게입니다.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영우란 인물은 장애인이 살 가치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비장애인들이 조금 더 장애인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발판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능력도 좋고 다 되지만 일을 잘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정말 이 드라마가 이 장애인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겠지요. 자, 아무튼 아스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아스퍼거는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원래는 예전에 처음에는 자폐의 그런 종류 중 하나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명으로 내릴 수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현대에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진단명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진단명이 없어졌지요. 그래서 이 아스퍼거 증후군은 사실 뭐냐면 자폐인데 특성이 있습니다. 뭐 일상생활 다 가능해요. 기능도 좋아요. 하지만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뭐 공감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협동놀이가 되지 않아요. 협동놀이는 같은 놀이 주제 안에서 이야기, 대화를 오가면서 뭐 주제가 바뀌면 또 따라가고 새로운 주제도 하고 친구애랑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노는 게 협동놀이인데, 협동놀이가 되지 않습니다, 잘. 그리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주변 사람이 막 울고 있고 해도 옆에서 기시하고 웃고 쳐다보고 있거나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냥 그런 모습들이.
그런 사람들이 조금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이점으로 나오지요. 근데 다 그렇다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직서라는 게 하나의 뭔가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직서는 우리가 내면 바로 처리해버리고 퇴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직을 처리해야 되는 담당 변호사가 처음에 우영우한테 선입견을 편견을 가지고 왜 이런 신입 변호사를 뽑았냐 막 이런 식으로 뭐 건의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 능력과 그런 창의성과 그런 재치를 보면서 능력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제 생각에 점점 호감을 느끼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이 그냥 직장 동료로서. 근데 이 사직서를 바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딱 그거예요. 이 장애인으로서 이제 편견이 없어졌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똑같이 할 수 있는,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표현한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근데 동료 변호사가 얘기하죠. 왜 처리 빨리 안 했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배려를 해준 거는 이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담당 변호사는 아니라고 얘기하죠. 배울 게 있다고, 서로 배우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요. 이게 이 드라마 보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자연스럽게 될 것만 같아요, 정말. 그래서 특수교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 이미 핫하지만 더 많이 알려서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화는 이제 7화부터 쭉 남았는데, 그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자폐가 갖고 있는 특성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다른 뭐 자폐를 갖고 있는 등장인물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자폐의 아이를 둔 그런 아빠로서의 이야기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보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드라마 장면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보셨던 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걸 놓치셨을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장면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자폐라는 장애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이 있구나. 뭐 물론 우영우라는 자체에 대해서는 허구 인물이기 때문에 되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런 특성, 행동 특성이나 그런 정보들, 장애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해주는 그런 내용들은 다 유익하고 정확하더라 라는 거. 귀엽다, 재밌다, 뭐 이런 뭐 러브라인 뭐 이런 것만 아니라 장애에 대해서, 자폐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수교사로서 바라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